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CEO가 27년 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애틀 집 차고에서 온라인 상거래 서점 아마존닷컴을 세웠던 제프 베이조스는 DVD와 음반 판매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기존의 상거래와 소비자의 쇼핑 영역의 틀을 바꿔버릴 정도의 거대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화 약 2,0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본에 이르게 되었고,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에 남을 만한 경영자로 남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주력인 전자상거래에서 약 5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 그 밖에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체 제작한 영화, 드라마 등의 미디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후임으로 아마존 CEO에 새로 취임하게 된 앤디 제시는 1997년에 아마존에 입사했으며, 전임 베이조스의 모든 회의와 출장에 항상 동석해온 앤디 제시를 두고 베이조스의 그림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아마존의 새 CEO 앤디 제시는 기존 온라인 서점 형태의 초창기 아마존의 판매 목록을 CD와 DVD로 넓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을 처음 제안한 사람입니다. 새 CEO 앤디 제시를 두고 아마존에서 다음으로 초점을 맞출 영역은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결제 토큰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제시는 이미 지난 2017년 고객들이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나스닥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디파이, 즉 탈중앙금융 제어 관련 경력이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와 함께 지난 2월엔 디지털 결제 분야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도 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새 CEO 취임과 함께 미 정부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거대 기술 기업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는 아마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고, 아마존이 인수 추진 중인 영화 제작사 인수의 적절성 여부 판결, 그리고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아마존 물류 창구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조 설립 움직임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엄격하고 공격적인 전임 베이조스와는 달리 유순하고 원만한 성향을 보인 앤디 제시가 어떤 방법으로 미 정부의 규제에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백악관에 천여 명의 군인들과 응급구조대원을 초청해 독립기념일과 코로나19 독립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와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독립기념일을 어둠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특별한 축하를 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에게 백신을 1회 접종시킨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DC에 따르면 현재 성인의 67%가 백신을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되어 목표치에 3% 미달되었고, 지난달 백악관에서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전체 감염자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과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7월 6일 한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치솟아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역 피로도가 높아졌고, 최근 들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어 또 한 차례의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면서 학교, 학원, 백화점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공연장,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확진자와 5m 떨어진 거리에서 10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면서 지난 4월 이후 감소하던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6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작년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일반 코로나19보다 최대 2.9배 정도의 전파율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월부터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8일 이후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였던 미 자동차 시장. 지난 4월 웨스트포인트 기아 생산단지에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영향이 미쳐 이틀간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128만 대 줄어들 수 있다는 업계의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결국 7월 현재 미국 내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차량 구매 욕구가 폭발하고 있으나 생산되는 차량 수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급격히 감소해 자동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윗돈을 주고 구매하고 싶어도 재고가 아예 없어 원하는 신차를 마음껏 고를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떠오른 이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서 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PC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반면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폭을 크게 보지 않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주력 생산품을 차량용 반도체 대신 IT기기 반도체로 대체한 것인데 예상치 않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비율의 급상승으로 업계의 예상을 깨고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현저히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며 반도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작년 시행했던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한 바 있는데 SMIC에 발주를 넣지 못하게 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급히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 물량을 주문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겨났고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대중 제재를 시행한 미 정부의 오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TSMC 등 세계 각지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존재함에도 당장 필요한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선뜻 참여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차량용 반도체 자체의 단가가 낮고 기존의 주력으로 생산하던 반도체가 아니며 현재 없는 다른 새로운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생산 대란에 차량용 반도체 업계들은 지속적인 반도체 생산 회의를 가지고 있고 인텔과 TSMC 등의 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량 확대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여름부터는 서서히 자동차 생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